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김입니다. 2026년 4월 1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서울역 서버가 집회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글로벌 프로젝트, 자, 원벨트 원로드, 이른바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겉으로는 엄청 멋있어요. 엄청 좋아요. 전 세계를 하나의 육상길로, 하나의 바닷길로 연결해서 세계를 발전시키겠다. 너무 좋죠? 저도 이 계획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선배님이 나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야,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있잖아요. 이 중국 공산당의 그 마수가 드러났어요. 쉽게 말해서 1대1로는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제스처가 아니고요. 고리대금업이 됐던 겁니다. 고리대금업. 비단장사 왕서방, 고리대금업자였죠. 예, 비단장사 습서방,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자, 그 내용 정말 짧게 조용하게 재밌게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인어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이거 이제 뽀록이 나서 욕을 먹으니까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기가 막히죠?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그냥 트레디셔널한 방법입니다.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미국에서 좋아하는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딱 써가지고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이렇게 BRI로 바꿨어요. 여러분, 호박에다가 술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죠? 네. 근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은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얄밉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2013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보스한 나라 150개의 국에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야, 도로 걱정하지 마. 우리 돈 대줄게. 항만? 우리 해줄게. 발전소? 우리가 해줄게. 고속도로도 우리 닦아줄게. 공항 필요해? 우리가 쳐준다니까. 아니, 가난한 나라에게는 진짜 구원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겉으로 볼 때 엄청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반대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향한 고리대금업이었던 겁니다. 비단장사 왕서방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600억. 600조. 죄송합니다. 1600조. 어마어마하죠? 자, 1조 원이 얼마냐? 1억 원씩 10,000명을 주면은 1조 원이에요. 그런데 1,500조 원. 도대체 얼마입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것이 그야말로 저개발국 개발을 위한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미국이 전 세계 2차 대전 후에 빌려준 돈은요, 진짜 그냥 줬어요. 그리고 거의 뭐 이자 안 받고 해줬고요.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 IBRD. 얘들은요, 중국 공산당 그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야말로 그 나라를 개발시켜서 돈을 받겠다, 아니면 그냥 그 나라 개발을 위해서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알거지 국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고리대금업으로 뜯어먹겠다. 사악한 의도였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이제서 겨우 알았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겨우 알았어요. 자, 공사 인력도 중국인 씁니다. 고리대금이죠. 중국 기업이 독점으로 공사하고, 자재도 중국제 쓰고, 공사 인력도 중국인 쓰고, 투자해줬지만 그 돈 다 중국인이 가져가. 그 대신 그 이자는 고리대금이야. 이런 악마의 대출이죠. 대출 조건도 비공개야. 그리고 그 나라의 후진국일수록 정치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지도자에게 야 우리가 뒷돈으로 1,000억 줄게 1조 원 줄게 그냥 손해 나봐야 니네 국민 손해나지 당신 손해 안 나잖아 이런 식으로 뒷거래 이명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숨어 있어요. 국민들은 몰라. 또 언론사에 돈 줘가지고 좋게 보도해 그럼 끝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출 조건 비공개를 하는 대신 정치적인 뒷거래를 한다. 당사국에 당연히 불리하죠. 불평등 조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채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빚 못 갚으면 땅을 뺏어버려요. 주권, 영토, 외교력을 뺏어버립니다. 자, 이른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뎁트랩, 부채 함정이죠. 개발도상국이 빚 연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장악해버려요. 영토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항구라든지 고속도로 이용권 뺏어버립니다. 완전히 나리강도죠, 나리강도.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조선시대 때 흔했던 것이 뭡니까? 고개 마루에 딱 조폭이 기다리다가 그 당시엔 산적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조폭이고. 지나간 사람한테 야야야 닷돈 내, 닷돈. 닷돈. 이 고개 넘어가는 세금이 닷돈이야. 저는 실제 월악산 월악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저기 이 충청도에. 거기 가면은 월악산 넘어가는 걸 이제 문경세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넘어가는데 닷돈째가 있습니다, 진짜. 실제 지금도 그 제 이름이 닷돈째예요. 그 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산적들한테 닷돈을 내야 돼. 기가 막히죠?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자, 당한 나라 있냐? 있습니다. 파키스탄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에 대규모 인프라 했어요. 인프라 지원했어요.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갚아야 돼요. 못 갚았어요. 그 핵심 인프라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누가? 중국 공산당이. 스리랑카 여러분 아시죠? 스리랑카에 제대로 된 항구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한반도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데 한바토타항을 중국 공산당이 공짜로 건설해 줬어. 그 대신 고리대공업이야. 근데 항구를 이용하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배가 없어. 적자야. 그래서 그 채무를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뺏어버려요. 99년 동안 이 항구는 중국 항구야. 뺏어버렸어요. 지금 한바토타항을 실제 중국이 뺏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배도 막 중국 군함도 되고 이런 국권 찬탈을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군사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캄보디아 뭐 돼지 농장 스캠 여러분 아시죠? 네.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를 해줬는데 그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그 해군 기지를 뺏어버렸어요. 비밀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군이 거기다 항상 정박하고 중국 군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내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요. 외국인이 볼 때 캄보디아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캄보디아가 못 갚으니까 그 항구를 뺏어버렸어. 그래서 실제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군대가 상시 정박하고 중국 군항이 됐어요. 경제 원조를 명분으로 군사 거점을 만들었어요. 점령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현실화된 것이 캄보디아 그리고 스리랑카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 가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연합 여러분 EU 유럽 연합이죠. 이런 것처럼 건물을 줬어요. 대규모 건물을 줬어요. 중국이 줬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건물도 짓고 IT 시스템도 제공하고 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중국 시스템이야.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 정보 데이터를 다 훔쳐가요. 그리고 각국의 기밀 데이터를 중국 상하이로 다 밤새 갑니다. 여러분, 중국제 TV, 중국제 스마트폰, 중국제 노트북, 중국제 모니터 있으세요? 무선 청소기 있으세요? 얘들이요, 밤 2시가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 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중국으로 다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인사가 뭐 했다면 다 그 말 같은 거 중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간첩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연합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도청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프리카 핵심 간부들의 데이터를 다 듣고 얘기를 다 듣고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보 주권을 강탈해 가는 거죠. 일상적인 강탈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화웨이 시스템, 화웨이 네트워크 시스템 들어갔죠. 인터넷 쉽게 말해서. 그다음 하이큐 비전의 CCTV 들어갔죠. 영상까지 데이터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이런 짓을 중국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오다 보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지어줬는데 그 컴퓨터부터 시작해 전부 중국제야. 낮엔 조용히 있다가 밤에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밤 2시가 넘으면 중국 상하이로 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제 국제사회가 알았어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야, 아프리카 저러다가 중국에 먹히겠네. 이유가 아프리카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발표했고요. 2027년도까지, 내년까지 3천억 유로를 투자해서, 유로라는 거는 달러랑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3천억 곱하기 1600 하면 되겠죠. 아프리카의 시스템을 지어가지고 해킹 당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에게 정보 뺏기지 않는 시스템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7은 선진 7개 나라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해서 이 나라들도 2022년에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만들고 2027년까지, 내년까지 6천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왜?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해킹 당하지 않게.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으로 아프리카를 도와주기로 해서 1대1로 사업이 지금 좌초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1대1로 보니까 간접질이네.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알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우리 돈 안 받을게, 공짜로 해줄게, 그 대신 중국 거 하지 마라. 이들 다 해킹 당해서 나라 망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깨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 깨어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에 1년에 3조 원을 뿌리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국회 똥개, 그 다음에 언론사, 이런 사람들, 공무원, 경찰, 군인 포섭을 하려고 애쓰고 있겠죠. 포섭 당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했겠죠, 그냥. 그래서 국회 똥개들에게는 10억 원씩, 그 다음에 기레기들에게는 한 5억씩 줘가지고 중국이 좋아하는 뉴스만 보도하고, 중국이 좋아하는 법만 만들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쫙 깔렸어요. 그 1년에 3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씩 3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강탈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힘 있는 자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DCM, 더티 차이나 머니를 받아먹고 중국을 위한 법 만들어주고 중국을 위한 기사 써주고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망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1,000억을 투자해줬어. 그래서 중국일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딘지? 중국 신문사가 됐어요. 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통신, 항만,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막 싼 거 싸게 해주잖아요. 화웨이 그 네트워크 시스템 엄청 싸잖아요. 싸니까 아예 쓰자. 쓰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럭키 금성 아시죠? 럭키 금성. 옛날에 금성사였죠. 럭키 금성. 지금 LG로 바뀌었죠. 럭키 골드스타의 줄임 LG. 옛날에 진짜 애국 기업인데 지금은 애국 기업일까요? 저는 중국 회사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도 못합니까? 근데 LG U+ 통신이 중국 화웨이 통신망을 써요. 그러면 LG U+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통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고받은 데이터 문자 다 중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100%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도 못합니까? LG U+가 중국 회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LG U+가 화웨이 네트워크를 씁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의 중국산 장비로 쫙 깔렸어요. 특히 군인, 경찰, 공무원 여러분, 절대 LG U+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저는 뭐 절대로 KT만 씁니다. SK는 이상한 사람들이라 싫고, LG U+는 뭐 화웨이 있으니까 중국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싫고, KT밖에 안 씁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여러 대 있는데 전부 KT만 쓰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중국산 장비가 쫙 깔려 있는데 싸다고 이거 쓰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이 킬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 LG U+ 확 쓰면 어떡할 겁니까? 끝나는 거죠. 국가 안보에는 가격표를 매길 수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국산을 써야죠. 중국산 인프라, 값싼 인프라, 싸다고 썼던 인프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안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이거는 제 개인의 이야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분들의 충정이고 저의 충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패친 한 분이 이 사진을 보냈어요. 대한민국 가슴이 아픈 우파 대통령의 과거를 아십니까?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파 대통령은 다 깜빵가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근데 이게 왜 깜빵을 갔느냐? 우파 정치인들, 지금 국민의힘, 옛날에 뭐 새누리당 뭐 당이 많았죠? 그런 자들이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죠. 배신을 해서 이분들이 깜빵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제대로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준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뭐 국민의힘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저희 더불어공산당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 그 다음에 이준석, 한동훈 같은 그런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 간첩 같은 자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합니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있죠. 자,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서브카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장제원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이상로 기자, 카메라 출동의 이상로 기자가 김용태, 얘가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인지 민주당 의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김용태에게 부정선거 감시단 TF 내용 증명을 보내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광장 많이 나와 주십시오. 장재원 박사, 이재봉 교수, 남광규 교수, 정부영 대표, 이상로 기자, 성상훈 기자, 그리고 헌법소보단의 김대흠 선생, 그 다음에 백두산TV의 구성재 선생. 이분은 뭐 여러분 서울시장 했던 구자춘 시장의 아들입니다. 구성재.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2030 많이 나오니까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